마흔아홉. 마흔아홉. 착한 사람과 미처 빨리 가까워질 수 없거든 미리 찬양하여서는 안 돼야. 헐뜯는 간악함이 올까 두려우니 악한 사람을 미처 가볍게 떠나보낼 수 없거든 앞서 발설해서는 안 돼야. 죄에 빠지는 화를 불러들일까 두려우니. 있죠. 선인을 미는 급친이여든 선인을 미는 급진이여든 불의 예양이라 불의 예양이라. 공내 침잠지 가니니. 참참 예. 공내 참참지간이. 예. 고친 것도 틀렸네. 이게 참사는 참사인데. 악인을 미는 경거거든. 악인을 미는 경거거든 불의 선발이라. 불의 선발이라. 공초 매얼지 환희. 공초 매얼지환이. 예. 이게 우리가 이런 것은 특히 인사 문제에서 잘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에요. 뭐냐면은 이렇게 저 사람이 괜찮다 하는 그 선인을 미는 급친, 급히 빨리 신속하게 가까이 둘 수 있다 능 미는 가까이 아직 둘 수 없을 경우 그럴 경우에 그러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가지고 미리 이제 이 대통령이 되는 그 준비위원회 이런 것을 그렇게 차릴 시간이 없었잖아요. 갑자기 선거가 돼가지고. 그래서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바로 대통령이 돼버리니까 장관이니 뭐니 이런 경우 예전에 있던 사람들 그냥 우선 쓰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각종 장관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최근에 이제 대법관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경우에 어떤 사람을 팍 쓰려고 그래.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런 말이에요. 빨리 여기서 가까이 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바꿔서 쓴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빨리 내가 그 사람을 갖다가 등용할 수 없어. 그랬을 때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 아직 그 사람을 빨리 등용할 수 없을 때는 불의 예양, 불의 마땅하지 않다. 뭐 하는 것이 예양, 미리 드러내는 것이 양자. 그러니까 내가 법무부 장관을 임명을 하려고 그래. 그런데 그 법무부 장관에 나는 그동안에 판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선민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모든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법 위에 법 바깥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제대로 개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 사람이 난 적당해. 장근세 씨가 적당한데 그걸 내가 미리 발설을 해. 그러면 이제 시끄러워져. 이게 딱 그 안에 장근세 씨를 새로운 법무장관으로 해서 그동안에 수십 년 쌓은 이 법조계 얘를 싹 혁명적으로 고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걸 드러내면 안 돼.
지금 그런 말이에요. 미리 그것을 갖다가 드러내는 것은 불의 마땅치 않다. 왜냐? 공두렵기 때문에 내 오는 것이 참지간이에요. 참 우리가 참소한다 참자 또 이거 똑같은 거죠. 헐뜯고 이러는 거. 그러니까 헐뜯는 간악함이 팍 오는 거예요. 과거에 장근세 너는 굉장히 보수적인 것을 막 표방하더니 도둑질해 먹은 거 최근에는 말이야 이게 완전히 진보를 갖다가 표방하고 뭐 말하자면 별별 소리가 다 나오는 거야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악인을 악인이라고 보지 말고요. 이렇게 말하자면 요즘 말한 적폐세라고 보자고요. 요새 저 서울시장 홍 누구지요? 그저 하나 후보를 내니까는 그 사방에서 또 말이 많아서 그 사람이 사퇴했잖아요. 서울시장 후보로 아니죠. 홍 뭐지요? 젊은 사람. 예? 그 남궁원이 아들 홍정욱인가? 예, 그 홍정욱 그 사람 인물 좋더라고요. 예, 인물 좋잖아요. 잘 냈는데 하도 말이 많아서 아유 나는 출마 안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거랑 똑같은 얘기네. 그러니까 여기 악인도 악인이라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잘 안 들어오니까 말하자면 요즘식으로 하면 적폐 세력이라고 보자고요. 미는 경거거든. 아직 뭐말 수 없다. 앞에랑 똑같죠. 미는 급진 여기선 경거. 미는 경거. 빨리 제거하는 거예요. 적폐 세력을 빨리 제거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불의 선발이라. 또 역시 불의 마찬가지죠. 마땅치 않다. 뭐냐 선발. 먼저 그것을 갖다가 발설하는 거예요. 앞에서 양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그 드날릴 양자 그 드러내는 그런 것처럼 여기서 발도 그런 거예요. 팍 드러내는 거. 먼저 이걸 제가 한다. 왜? 공초 매얼지하예요. 공 두렵다. 초 불러드릴까. 뭐 매얼지화. 얼이라는 것은 우리가 설하는 얼이지만 이게 제왕이거든요. 화. 그래서 제왕을 매게 하는 그런 어떤 다 재앙이죠. 그 재앙을 불러들일까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는 선인과 악인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선인과 내가 친해지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딱 친하면 괜찮은데 또 이 악인을 이렇게 딱 제거를 하겠다 하면 빨리 제거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서 네. 안 그러면 이게 굉장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설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연적으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할 때에는 딱 할 즈음에 그렇게 해야지 미리 그렇게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걸 사람들이 알게끔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지금 여기서 이게 말이죠. 지금 선생님이 이제 무슨 우리 큰 국가 대사나 뭐 중요한 자리 같은데 여러 사람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자리로 설명하셨는데 우리 개인의 입장을 한번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 개인 간에 내 저 사람한테 꼭 친해지고 싶다 이런 경우를 한번 놓고서 설명해 보면 또 어떨라나 싶어요. 예, 지금 여기서는 그런 말인 거죠. 예. 개인 간에. 예. 근데 저 사람 근데 뭐 요 사람 같으면 뭐 글쎄 막 또 칭찬하지 말라고 뭐 선물을 뭐 준다든가 뭐. 아니 근데 이게요. 이게 사실은 그렇거든요.
이렇게 어떤 그렇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 막 칭찬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들이요 기분 나빠해요. 그렇잖아요. 공치사 같은 거 막 하면 예, 왜냐면 아씨 왜 나는 안 칭찬하고 그 새끼만 칭찬해 말하자면 그런 거거든요. 예, 그 똑같아요. 맞아. 선물도 그 사람만 주고서 딴 사람 안 주면은 시기하지요. 예, 그게 꼭 물질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언어도 그래요. 말로. 예, 언어가 진짜 무섭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정말 조심하고 그래야 되는 것은 이 언어는 이거는 칼보다도 더 매섭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리고 저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곤란해. 좀 고약하네. 해가지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도 그 사람한테 그런 것도 내가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방금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한 사람을 내가 칭찬해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그것도 많이 욕도 먹지만 어떤 사람 이 사람 못 쓰겠어라고 하는 것도 또 벌떼처럼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그래요. 사람들의 그런 관계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다음 또 읽어보시죠. 나의 침묵이 그대의 노래이게 하라. 게오르크 트라크의 시 밤의 노래 중에서 괴로운 날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그 대신 걸었다. 흐리고 바람 부는 거리를 하염없이 걸으며 빈 하늘을 향해 신을 향해 나 자신의 내부와 외부의 모든 사물들을 향해 하염없는 질문을 던졌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스쳐가는 것들은 그냥 스쳐갔고 서 있는 것들은 무한한 침묵 속에 그냥 서 있었다. 짝사랑을 했을 때도 그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도 그랬다. 수없는 질문과 질문 속에서 허우적거려야만 했다. 그 어디에서도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다. 하늘과 산과 바다는 언제나 침묵할 뿐이었다. 10여 년을 그렇게 몽땅 보내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원했던 한 편의 시를 읽게 되었다. 게오르크 트라크의 시구는 하늘이 내게 들려준 처음이자 마지막 대답이었다. 님의 침묵을 노래로 바꾸는 일은 얼마나 가혹한 작업인 것일까. 오늘도 나는 남에게 물을 수 없는 질문이 생기거나 침묵으로밖에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받을 때면 이 한마디 시구를 생각한다. 모든 갈등, 모든 슬픔을 노래로 바꾸기 위하여. 김세영의 글 한겨레신문 2002년 4월 5일 기사에서. 참 좋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앞에서 최근 다음에 선인과 악인에 대해서 우리가 발설하는 그런 부분도 그렇지만 이게 모든 우리가 세계를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전에부터 저 어려서 아버님이 그러거든요. 세계의 뿌리를 조심해라. 혀뿌리 그리고 이 발뿌리 걸어다니는 거 내가 어디로 가든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잠시 이게 이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했는데 이 정말 맞는 말씀. 그래요. 지금도 요새 뭐 성추행 걸려들면 꼼짝 못하잖아요. 성희롱. 근데 옛날에도 그런 소리 뭐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
꼭 걸려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죠. 근데 이게 참 젊어서 무분별하게 그냥 욕망에 가려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에 대해서 많이 반성하죠. 내 발걸음이 어디로 가는가. 참 이 도시 같은 경우에 진짜 보면은 들을 곳 진짜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 이 오락실 같은 데는 가지를 않지만 오락실 있지, 술집 있지, 당구장 있지. 제가 아주 애기서부터 좋아했던 만화방 있지. 사람 진짜 갈 곳 천지예요. 어디로 내 발걸음을 갈 거냐. 제가 간 발걸음 중에서 제일 좋았던 발걸음은 산으로 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뒷동산을 오른다든가 이런 산 올라가는 거. 그리고 그 다음 좋았던 거는 하필이면 그 많은 것 중에서 도서관 참 좋더라고요. 그런 제일 좋은 건 자연이지만 그래서 무엇을 조심하라도 그런 것이지만 이렇게 이 김세영 씨처럼 침묵이라고 하는 거, 이 자연의 적용, 또 우리 인간의 고요함, 이거 정말 중요해요. 저는 이렇게 오늘 아침에 조필씨 차를 타고 왔지만 제가 딱 차를 타면 딱 꺼요. 그 음악을. 제가 좀 그런 기계 소리를 싫어하거든요. 사람 소리가 훨씬 낫고 동물의 소리가 좋고 그 초목의 소리가 좋고 그런데 어느 집에 가면 참 괴로운 게 뭐냐면요. TV니 뭐니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또 어느 집 가면 막 음악을 계속 틀어놔요. 이게 TV 소리보다는 음악 소리가 훨씬 낫지만 그러나 음악 소리도 그것도 또 소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게 고요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갖다가 평온하게 만드는가.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의 이 고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끔찍한 고문일지도 모르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를 겪다 보면 그 조용함, 무지무지 시끄럽던 그 거리가 한순간 어느 순간에 딱 조용해지면요, 되게 이상하죠. 근데 그런 것, 우리 일상에서도 그런 말이 없는 시간, 그런 것들을 자꾸만 누려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참 요 대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가졌어요. 하실 말씀? 아니 누실명이라는 한시가 있는데. 예. 그건 뭐요? 누실명 아주. 루실? 자기 집이 누추하다. 그 시 속에 방금 중국의 루시냐? 루실명이라고 있어요. 그 시기 중에서 무사죽지난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무사죽지난이라는 말은 뭐냐면 사는 이제 시라는 실, 그리고 이제 죽은 이제 저 필이라든가 이런 관, 네. 그러니까 이제 현악기, 관악기, 무사죽지 난이, 그런 현악기, 관악기 같은 어지러운 음이 내 귀를 어지럽히지 않는다. 내 집은. 그러니까 실사자 죽지 난이 어지러울 난자.
내 길을 어지럽히지 않는다. 여기 사는 검은 거라든가 이런 현악기. 현악기. 아, 주기라는 것은 아, 그 대금이라든가 관악기. 중수 같은 관악기. 그래서 사죽이 내 길을 내 길을 어지럽히는 것을 없다. 무하지 않게. 그리고 이제 그거에 이제 우회가 이제 무한독진안이라고 그래서 관공서나 뭐 같은 데서 공문 같은 것에다가 내 심신을 괴롭히지 않는 무한독진 예, 그렇죠. 그게 누구형 예, 뭐 이런저런 세금 고지서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예, 더군다나 뭐 송사 같은 거 날라오면 괴롭죠. 누실면 비록 집이 이렇게 누추하나 이게 이제 선비가 있고 뭐 아주 좋은 시이고 아니 저는 시 제목이 뭐예요? 아니 저거 이거 누실면 누실명. 이게 제목이 이거예요. 아, 그러니까 누추할 누자 근데 집실자. 저 나중에 이거 사길명자. 좀 무한 독진한 무한독지 노형 그러니까 무한 독진 뭐 안을 무한 독지 저 안자 이저그 계획한다는 안자 있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공문서 같은 것이 안독이라 이게 편지 공문서 그런 거거든요. 아. 그 공문서 편지 같은 거로 내 몸을 갖다가 수고로 이렇게 예, 막 지치게 하지 않는다. 예. 얼마나 편안하게. 좋은 얘기는 하나씩 적어놔야지. 이 아주 예 저는 참 이렇게 뭘 기억하는 거에 아주 젬병인데 그냥 탁 제 얘기를 듣고 진복 씨가 아주 멋진 누실명부터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스운 일은요. 제 차에서 음악만 틀면은 한 10초나 20초 있다가 옆 사람이 다 꺼요. 그래가지고서 아무 소리 없이 가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 옆 사람 부인? 예, 훌륭하신 훌륭하신 그런. 저는 이렇게 차 타면 부탁해요. 죄송하지만 택시 기사한테도 그러죠. 이렇게 부탁해. 자, 그다음 또 읽어볼까요? 이 150페이지. 장근세 씨 예. 읽어보시죠. 쉰 어버이의 사랑, 자식의 효도, 형의 우애, 아우의 공손이 설령 지극한 것에 이른다 하더라도 모두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 이와 같아. 집착하여 한 터럭이라도 감격하는 생각을 두어서는 안 돼야. 베푸는 쪽이 덕으로 내세우고 받는 쪽이 은혜라 생각한다면 이는 곧 거리에서 모든 사람들끼리 만나 거래를 트는 장사꾼의 소리야. 네. 이게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 가정에서의 그런 어떤 그 정분들, 또 이렇게 그냥 사회에서 사람과 사람 간에 갖고 있는 관계들, 이런 부분을 갖고서 그것을 갖다가 굉장히 무슨 특별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상대와 내가 거래를 해. 그런데 상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인심을 쓰는 것처럼 어차피 누구랑도 그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아니더라도 그런 거를 참 많이 우리는 본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또 지적을 하신 거예요. 읽어볼까요? 여기서요? 네. 먼저 쭉 써봐시고 제가 좀 이게 오늘 이렇게 제가 굉장히 팍팍 와닿는 그렇습니다. 네, 좋네요. 내가 이게 정말 팍팍 꽂혀요. 근데 선생님은 전에도 책임담 그랬어요. 예. 팍팍 꽂히는 게 많거든요.
근데 어디에 꽂혔어요? 예? 어디에 꽂혔나봐요? 아 지금 이거. 네. 지금 이것도 그러고 바로 아까 그것도 내가 참 몇 번 음미해볼 만한 얘기다 하는 그런 생각이 그럼요. 있는데요. 자, 요거 읽어보죠. 부자 자효요. 부자 자유요. 부자 자여요. 형우 제공이라. 형우 제공이라. 종 주도 극처라도 종 주도 극처라도 극처라도 구시 합당이 구시 합당이 여차라사 여차라사 차라가 착부득 착부득 이로 간격적 염두요. 이로 감격적 염두요. 여시자가 임덕하며 여시자가 임덕하며 수자가 회은하면 수자가 회응하면 편시 노인이요 편시 노인이요 편성 시도이라. 편성 시도이라. 이게 결국은요 어버이사랑 자식의 도리 이런 하나의 질서라는 게 집착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 당연히 그렇죠. 네. 이건 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윤리관이.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렇게 절개 같은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절개. 절개. 예. 그런 그런데 제가 늘 저한테 이제 선생님이라고 부른 저보다 이제 5살 연상의 그 부산 출신의 그 그림쟁이가 있었어요. 그 생전에 뭐 그림을 크게 많이 그린 사람은 아니에요. 거의 안 그린 사람인데 젊어서 말고는. 근데 그분이 이 80년대에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그이가 그 집이 고향집이 이제 부산인데 부산에서 서울 이렇게 오가면서 기차에서 바깥을 보면서 이제 그 아들하고 같이 가면서 이렇게 그 보이는 것 중에 예전엔 기차 속도가 느렸잖아요. 근데 그 보면서 이제 연료문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게 어떻게 보였는지 그런 걸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연료의 개념 또 이 효자의 개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사람을 갖다가 굉장히 옥죄는가 하는 거를 갖다가 80년대 지적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이게 우리가 통감 같은 걸 읽어봐도 그런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얼마나 이게 우스운 거냐면은 가령 여자들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그렇게 수저를 강요하고 자 그러면 남자들도 수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들은 장난하고 막 이짓 하거든. 그럼 둘 셋이 예, 막 3초 4초 막 이렇게 하고 지금 돈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그렇게 하냐고요. 그리고 막 세력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해가지고 막 그러는데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러면서 여자들한테는 니들은 절개를 지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건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전에 우리 통감 첫머리 부분에서도 나오지만은 두 번째 우리 수업 시간이었을 거예요. 자객으로 이렇게 해서 조향자한테 복수를 하는 그 사람의 그 이야기가 거기서 그때 나왔었는데 거기서도 그 친구가 그 사람 붙잡고 자네 같은
이 재주를 지닌 사람이 굽혀서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 밑에 있다가 그럼 복수할 기회를 얼마나 잡기가 쉽냐. 그랬을 때 자기는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런 말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거기서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 연료는 두 지하비를 두지 않고 그런 말을 한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연료는 이게 뭐 우리 저거로 말하면 아주 매운 계집인데 이게 이제 그 지조 있는 여인이죠. 지조 있는 여인은 그 남편을 갈지 않는다는 소리잖아요.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않으니까. 이 한 지아비가 없다거나 한 지아비가 뭐 저겠다고 해서 다른 지아비로 갈아타지 않듯이. 충신도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조양자 당신 내가 그 이전에 섬겼던 그 지백 말고 또 조양자 나 그걸 섬길 수 없다. 근데 여기서 이게 이제 지백이 한 말인데 아니 지백을 위해서 복수했던 친구가 한 말인데 그런데 여기서 중점은 뭐예요? 이거예요. 여염집의 여성 중에서도 지조 있는 여성은 지조가 있는 그런 여성은 두 남자를 에게 자기 몸을 자기 마음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거든요. 하물며 한 나라의 이렇게 이 충신이 두 임금을 섬겨서 되겠느냐? 여기서 반점은 이거거든요. 이거. 그런데 이것이 조선시대에 보면은 무조건이야 무조건. 여자는 다 연려가 돼야 돼. 그렇지. 예. 그리고 남자는 또 다 충신이 돼야 돼.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다고 역적이 되라 이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부분은 좀 임금이 잘해줘도 괜히 부딪히고 임금이 뭐 같아도 뭐 충성할 수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모두 다 충성스럽게 모두가 다 그 지조를 갖고 그러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아주 법적으로든 또는 관습적으로든 그런 것들을 모두에게 요구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곤란하다. 지금 이분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이게 여기 그래서 이게 해석을 안 했네요. 예? 지금. 그래요? 잠깐 저는 내가 수업 받으면 되지 않나 저는 어버이 사랑이나 뭐 자식 또 형제나 후에 이거를 막 진리처럼 받아들인다면은 거기 여기 책에 써 있는 말뜻으로 봐는 그걸 갖다가 집착하고 너무 생각하지 말라는 게 조금 이제 좀 서로 충돌이 되는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어버이 사랑이나 자식 교도 이거 뭐 그냥 흠잡을 수 없는 윤리관 그런 얘기 같은데 여기 집착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요 뭐냐면 여기가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어버이가 나를 사랑하는 게 막 너무나 대단해 막 거기에서 감동받고 또 내 자식이 나한테 막 효도를 하는데 어쩜 쟤도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말하자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그 일방적으로 어떤 것이 되는 것의 문제는 그건 또 다른 논의인 거죠. 제가 말한 앞부분은 또 다른 논의지만 지금 여기에서도 말하고 있는 부분은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당연하다는 거하고 그것이 강요되는 거는 달라요. 강제되는 것은. 그러니까 아니 내가 내 새끼를 낳아놓고 그것을 돌보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마찬가지로 그 나의 어버이를 내가 돌보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 제가 전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계속 매스컴이나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다 어떻게 되냐면 다 개별적으로 살게끔 해요. 드라마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이게 그런 식으로 하면은 결국 그것은 뭐냐면 한 개인을 갖다가 철저하게 말하자면 빼먹는 거예요. 이게 그것은 대기업이 이제 가장 표본적인 것이지만 끝없이 사람들의 고요를 착취하고 그러고 나서 그 앞이든 그 뒤든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늘날의 사회에 더욱더 문제가 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가 청년들이 자리를 잡기까지 또 이 직장을 떠나거나 일을 갖다가 할 수 없는 나이에 이른 노인들 이런 경우에 대해서 국가가 철저하게 잘 돌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어쨌든 다시 이 항목으로 돌아온다면 여기에 이제 해석을 전혀 지금 안 했거든요. 해석을 좀 하고 부자 자효. 어버이는 사랑을 해야 되고 자식은 효도를 하는 거야. 그리고 형우 제공이야. 형은 아우에 대해서 사랑을 하고 또 아우는 형에 대해서 공손하고 그래서 종 끝내 주 뭐뭐 하다예요. 도 이르되 그래서 주라는 건 그냥 보도동사인 거죠. 끝내 이르게 된다. 어디에? 그쵸. 그 지극한 경계. 막 지극한 효성, 지극한 사랑. 말하자면 그렇다 하더라도 구시합당 여차라. 이렇게 이 모두가 이런 것은 다 합당한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합당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들어맞는 것일 뿐이야. 여차 이와 같이. 그런데 집착해서 부득 뭐뭐 해서는 안 되는 거냐면 이로 터럭 한 건만 해도 감격적 염두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아서 격해지는 그런 걸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또 여시자가 임덕이에요. 또 수자가 해은이에요. 그래서 이 여는 만약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가정법이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여시자 임덕, 수자는 이게 여수자 회은, 이게 이제 아래에도 여자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시 베푸는 자가 임덕, 덕으로 딱 자기를 갖다가 맡겨. 나 덕을 베풀었지. 말하자면 이거예요. 또 수자가 회은이에요. 그것을 또 받은 자가 제가 나한테 줬지 하고서 그 은혜를 품고 있어. 그러면 이 변시 자꾸만 제가 이거 편이라고 있더라고요. 예, 그 전 수업도 보면 변이에요. 죄송합니다.
변시로인. 그것은 곧 뭐냐면 이거는 그 길거리 이 사람에 불과해. 그러니까 이건 말하자면요, 가족적이라든가 어떤 덕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시장 잡배란 소리야 이게. 쉽게 말하면 노인이라는 거. 편성 시도, 그 다음에 나오네. 시도. 이건 저작거리의 질서야. 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꼭 뭐 노자의 도덕경 같은 도만 말하는 게 아니고 저작거리의 그 하나의 질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그 삼성 이재용이가 그 박근혜를 만나가지고 딱 얘기를 듣고, 그러면 순실이가 하는 뭐 이런 재단 저런 재단, 그 미르니 뭐니 만들었었잖아. 그런 데다가 몇백억씩 탔네. 또 이 순실이 땅 유로한테 이 또 말하자면 그 막 100억 단위 되는 그런 그 말 사줘. 이제 그런 식의 것을 했어요. 그게 주는 자가 내가 줬어 라고 하는 게 임덕이에요. 그게 내가 줬지. 수자가 혜은이야. 그걸 받은 박근혜가 저 녀석이 저렇게 말하자면 그런 걸 베풀었어 하는 걸 갖고서 그 다음에 국민연금공단에서 해가지고 그 삼성의 지배주주로 이재용이가 안게끔 딱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요번에 그런 것들이 바로 뭐냐? 이거 말하자면은 양아치나 마찬가지라는 그런 행위라는 게. 이게 이번에 이렇게 법정 진술문 이재용 걸 보면 본인은 굉장히 감상적으로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웃기냐면 1차 공판 때 이렇게 말하자면 벌금으로 80억인가를 그렇게 이렇게 때렸어요, 법정에서. 근데 그걸 바로 이렇게 갚았다고 하더라고요. 80억을 냈대요. 근데 그게 얼마나 눈 가리고 아웅이 나는 거죠. 제대로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려면 최소한 국민연금공단을 건드려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받은 그 손해액을 약 3천억 정도로 바라보거든요. 3천억치가 물어내야죠. 근데 80억 내고서 눈 가리고 바로 그런 식의 사고들을 지금 말하자면 이 시정 잡배적인 그런 사고의 흐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줬다고 해가지고 나 줬다라고 그러고 또 받은 사람이 나는 받았네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줄만 하니까 주는 거고 내가 받을만 하니까 받은 거예요. 그렇게 담담하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 부자지간에도 이게 얼마나 그래요?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방 강원도에 무슨 랜드 이렇게 할 때 몇백 명 하는데 전부 다 국회의원들이 막 가다 다 꽂았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런 거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회가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건 다 바로 위에서 말한 그런 부분들. 지금 아래서 말한 이런 부분들이 다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버이의 자식 사랑이 지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내 새끼가 대학에 들어갈 때 훨씬 더 유리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힘을 쓴다든가 또는 내 새끼가 직장 들어갈 때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게 곤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너무 이런 것이 극도로 나가서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이. 그렇잖아요. 아니 어버이 심각해져.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하는 거예요. 똑같은 능력이 됐을 때 내 새끼를 조금 생각해 주세요. 이 정도라면 그래도 괜찮아. 근데 그게 아니야. 무조건 얘만 써야 돼. 다른 애는 안 돼. 바로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사회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예. 지난번에 저기 식사하면서 우리 강아지를 한 마리 데려온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날 받았어요. 지난주 월요일 날. 그랬어요? 예, 그래서 받아가지고 지금 잘 키우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도덕경 10장을 이제 다시 공부를 하면서 그 내용하고 이 내용이 참 맞아떨어지는 게, 제가 참 많은 깨우침을 얻었어요. 도덕경 10장을 보면서. 그게 뭐냐면 생지육지, 그러니까 낳으면서도 낳고 기르면서도 생이부류, 유이불시, 장이부재. 그러니까 낳으면서도 소유하지 않고, 또 하면서도 뽐내지 않고, 또 기르면서도 부리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키우고 있는 우리 강아지들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연약하죠. 조그만하죠. 그런데도 주인이랍시고 너무 얘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구나. 부리지를 말아야 되겠구나. 얘들도 하나의 생명체인데 얘들도 정말 사랑해주고 존중해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요것도 그런 내용이지 않은가. 그런 비슷한 내용이어서.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방금 개 얘기를 해서 생각이 났는데, 우리 집 개를 갖다가 지금 있는 소리 바람이 바람이 있는 다른 집에 좀 몇 달 전에 보냈지만은 처음에 이렇게 어려서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 오면 특히 이제 제 애인이 꼭 그러더라고요. 앉아 일어서 뭐 이렇게 또 뭐 이런 걸 훈련을 시키려고 그래서 제가 말렸어요. 그러지 말라고. 그거는 당신이 뭐 이렇게 공 탁 던지고 물어 뭐 이렇게 하면 막 굉장히 뭐 한 것 같지만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나. 사람의 언어와 동물의 언어가 다르고 사람의 감정과 개의 감정이 다른데 왜 사람의 감정으로 개를 갖다가 그렇게 개답지 못하게 그렇게 하냐. 개는 개 나름대로 다른 야생동물과 달리 가축이 돼서 우리랑 어울리는 정도의 그런 것이지. 그렇다고 개가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그래서 이 개들한테 뭐 던져가지고 받아먹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저는 굉장히 뭐라고 했어요. 그러고 안 하죠. 저는 안 하는데 지금 그 말씀을 참 잘 해주셨어요. 그 지적을 이렇게 오늘처럼 시간을 넉넉하게 갖고 하니까 재밌네요. 아주 수업이. 근데 이 부자자유나 형우제공을 진짜 그냥 일반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너무 이렇게 당연한 거죠. 너무 그냥 감격적으로 진짜. 그런데 너무 이제 형식적으로 이제 하지 말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년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누가 3년상을 할 수 있겠어요? 자효 아들이 효도해야 한답시고 3년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하는 것 같고, 근데 그 아래 거는요, 시자는 임덕을 하는 거는 안 좋지만 수자는 어떤 사람한테 일반적으로 이 사회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으면 그건 좀 금방 잊어버리지 말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요. 그러니까 이게 책은남에서도 앞에서도 그런 말 나와요. 내가 남한테 그 받은 은혜는 잊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남한테 받은 어떤 그 해코지 그런 건 빨리 잊을수록 좋다. 그런 말들이 나오죠. 나오는데 이제 지금 여기에서의 이 상황은 그것과 이렇게 그 부딪히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는 부모님 말하자면 거래관계의 그걸 얘기하는 아, 거예요. 그거는. 우린 자꾸만 현대 문화의 문제가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상대가 줬어? 난 받았어. 그럼 그것이 반드시 꼭 무엇을 이야기가 거기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여기서 문제 삼는 거예요. 그럼 그 거래 관계. 제가 그래서 이 최순실 게이트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것은 거래 관계의 그런 것이 아니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 삼성 이정희가 왜 정유라한테 유독 그렇게 해요? 그 자기 반올림 노동자들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지금 반올림 노동자들이 엄청 오래 농성하고 있어요. 그 천막 그 삼성 본사 앞에 그게 뭐 2년이 넘었을걸요. 아마 그렇게 이 천막에서 지낸다는 게 끔찍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애가 그런 데는 막 말하자면 몇백억씩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진짜 눈에 드러나는 그 뭐라고 할까 참 웃기는 일인 것이죠. 그런 걸 부끄러워할 줄 모르잖아요. 그 다음 읽어보실까요? 갈등. 우리님 오시면 내 모든 것 탐탁하지 않아. 바가지 교양하게 울려 퍼지네. 아무것도 없어. 준비한 게 뭐야? 왜 불렀냐? 하는 서곡으로 시작해. 사람답게 살아봐. 남들처럼 와봐. 깨끗하게 지내셔. 라는 이어진 가락으로 변주해. 냄비 말고 전기 밥통에 하라. 딸 씻기를 제대로 씻어라. 기름기를 잘 걷어라. 싱크대를 잘 닦아라. 철저히 닦아라. 라는 극리한 절대 의미까지 파고들어 몰리고 몰려 손짓 발짓 꼼짝도 못할 처지에서 시키시는 일에 무의식적 저항으로 튀어나오는 평소보다 잠옷 큰 소리의 열광으로 화답하노니 우리님은 감동의 눈물 흘리시어 내 품에 감싸 다독거리는 바가지 교향하게 장엄한 나무리니 몸짓 사랑방 아궁이에 불댄 것이 방안을 너무 답답게 한다 하시어 바깥문 열어놓으니 누워 숨쉴만 하다 하시네. 마실 물 따뜻하게 데워다 드리길 몇 번 감기 걸리지 않게 문 열은 것 조절 간간히 방 식지 않게 다시 불 떼고 화력이 지나칠 땐 아궁이 장작 꺼내 분불로 몸 녹신녹신 찢어드려 오장육부 편하시게 큰 솥에 한약이며 지장수 끓여 올리고 육신의 피곤함 풀어드리는 절묘한 강약의 발놀림으로 밟아주기 노곤노곤한 사지 풀어드리게 환상의 손놀림으로 부드럽게 주물러주기 말씀 아무 것이 왜 없어 위풍당당 내가 있어 준비한 게 뭐냐고요 사랑하는 마음이요 왜 불렀냐고요 연민의 마음으로 불렀어 가난하면 어떠고 더러우면 어떠고 지저분하면 어떠고 게으르면 느리면 멋대로 살면 어떠고 학생일 땐 수업한다고 직장에선 회의한다고 종교단체에선 법회나 예배 보며 똥오줌 참고 배고픔 참고 졸음 참고 해야 하니 그게 제대로 사는 것이요 넓은 평수 아파트 살고 대형 승용차 끌고 외유 관광 외식 쇼핑하며 뺏고 갖고 쓰고 내쳐두고 버리니 그게 제대로 사는 것이요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같은 사람이 학교, 회사, 극장, 관광지, 식당, 교회로 가는 건 이상한 일 아니요
일정한 시간에 일정표로 움직이는 거는 기계나 하는 일이요. 우르르 몰려왔다 우르르 몰려가는 건 똥솥견에 파리 때나 하는 일이요. 눈 비 올 땐 쉬며 날 좋을 땐 일하며 싸고 풀 때 싸며 눕고 풀 때 누우며 먹고 풀 때 먹으며 놀고 풀 때 놀며 죽어야 할 때 죽으면 그것이 정상의 삶이라고. 나의 님이여 이렇게 한가하게 누워서 달공달공 정답게 지내며 살면 오죽 좋소. 마음에 안 들면 쓰공쓰공 구박도 하시고 일도 마구 부리시고 평생에 지기게 되어 우리 삶을 즐기자고요. 자, 여기까지 하죠. 네. 네.